대본 없어? 있어. 뭔데? 나만 있어. 농대를 나와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가산점 있습니다. 총 해서 6점, 5.5점 받았어요. 점호는 뭐예요? 커마 2급이에요? 1급을 못 딴 이유가 있나요? 새 신발을 사오셨다랬는데 네. 신발 보여주실래요? 몇 등으로 들어왔어요, 영업직 중에?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한 1년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요? 6시간. 여러분 농업직 하세요. 네. 합격 비법. 시간 있으실 때 자격증을 먼저 따놓으시는 게. 농사 지어봤나요? 들깨랑 참깨를 구분할 수 있나요? 들깨는 들에서 나나요? 농업 용어에 좀 생소하지 않나요? 처음 왔을 때 많이 어렸어요. 노인분들 뭐 달라 그러면은 그게 뭐죠? 무슨 소리야? 뭐요? 그 표정 한번 줘보세요. 뭐요? 뭐요? 저는 같은 업무를 봤는데 지팡이로 맞을 뻔한 적 있어요. 뚝배기. 2월 달에 분명히 신청을 하는 건데 11월 달에 신청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 농민분은 그럼 나 신청하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가세요. 가보세요. 시청 담당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신청을 받아줘라.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농업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그럼 내가 뭐가 돼? 쓰레기? 시청이 좋아요? 읍면동이 좋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이 재해가 이제 나면은 재해리야. 네, 이번 연도가 태풍이 3개 나왔어요. 우박, 호우, 가뭄. 강풍, 저온 피해, 낙과 미치겠어요. 뭐만 하면 내려와, 뭐만 하면 하래. 이쪽 팀에서는 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저쪽 팀에서는 벼 생산량을 줄이려고 벼를 갈아엎으래. 벼 면적이 많다 보니까 쌀값을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벼에다가 여전히 지원을 해주잖아. 농산가로 가시는 게 여러 곳에서 저희 이제 농업직 공무원들이 농업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가 기네요. 원래 그렇게 혀가 기셨나요? 기린인 줄. 그러게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농사를 지십니다. 많이 도와드리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농사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흔히 말하는 마시멜로. 실제 정확한 명칭은 곰포 사일리즈라고 합니다. 곰포는 뭐죠? 곰포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푸라기죠. 이거를 숙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요. 사일리지를 밀어서 누가 더 멀리 보내나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무겁다. 우와, 완벽해.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거짓말. 잘 익었어요. 드셔보실래요? 산적 고구마. 야, 이건 진짜 잘 익었습니다. 한입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저는 인도양을 지나서 대서양에 있는데요. 모비딕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낯이 익은 곳이 나와서 한번 촬영해봤어요. 아무래도 승선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비딕이라는 영화가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국을 출항해서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최종 도착지는 콜롬비아인데요.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도 차가 나니까요. 시간차도 나게 마련인데요. 레이더 화면에 나온 저의 좌표인데요. 남반구 그리고 영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출항해서요. 쭉 아래로 내려와서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을 지나게 되는데요. 순다 해협은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 사이에 있는 해협이에요. 그래서 두 섬 간에 여객선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저희 배가 지날 때도 여러 여객선들을 봤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여객선을 타보고 싶더라고요. 여객선을 타고 보는 상선은 또 다른 기분이 들 것 같네요. 날씨는 엄청 맑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육지라서 기분이 괜시리 좋았습니다. 이렇게 순다 해협을 통과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 망망대해에 이르게 되는데요. 인도양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간 고독한 항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도양에서는 다른 배를 볼 기회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이 하지만 힘차게 항해를 하고 마다가스카르 섬을 지나서요.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서 대서양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경도가 15도 차이 나면 시간도 1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간 후진이라는 걸 하는데요. 보통 사방사의 항해 당직은 아침 8시부터 12시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2시인데요. 이렇게 시간 후진을 하는 날이다 하면 1시간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배는 계속 서쪽으로 가니까 경도차가 그만큼 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 보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콜롬비아 도착 전까지 총 14번의 시간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후진을 하는 날에는 저의 저녁 당직이 5시간으로 늘어나는데요. 왜냐면 8시에서 9시가 되잖아요. 그럼 9시에서 선내 시계를 조정해서 다시 8시로 되돌리는데요. 그럼 그만큼 한국에 비해 시간이 느려지겠죠. 그리고 그 8시부터 다시 저의 4시간 항해 당직은 시작이 됩니다. 브릿지 뒤편에 가서 있는 선내 시계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 후진이 있으면 전진도 있는 법이죠. 다시 콜롬비아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갈 땐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1시간씩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해 당직을 올라가면 8시가 되잖아요. 그럼 8시에서 다시 시계를 조정해서 9시로 바꾸는데요. 그럼 저의 항해 당직은 3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14번의 후진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저에게는 14번의 전진이 남았네요. 그럼 한국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가끔 이렇게 후진을 하는 날 중에는 공력환을 챙겨 먹을 때도 있어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는 첫 번째로는 14번의 후진을 해서 항해 당직이 5시간이나 되지만 반대로 동쪽으로 갈 때는 14번의 전진을 해서 항해 당직이 3시간이 되잖아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오랜만에 본 육지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에 감사하고요. 세 번째로는 로얄 공력환에게 감사합니다. 후진하는 날이나 좀 필요한 날에 또 하나 챙겨 먹어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료실에서 사용되는 손 재활 운동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거보다 원래 훨씬 종류가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동작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관절인 어깨 관절의 움직임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고리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이 고리도 어디에 위치를 시켜서 거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어깨 높이에 맞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고리를 들이고 이거를 꽂게 하면 이렇게 큰 동작이 나오겠죠? 어깨에서. 만약에 바깥쪽으로 하고 싶으면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하고 싶으면 앞쪽으로, 위쪽은 위쪽, 또 아래쪽은 아래쪽.
이렇게 해서 어깨관절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깨관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고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여기다가 내려놓는, 잡고 놓고 이렇게 하는 동작들도 운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작업치료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다양한 과제를 주는 것이 치료사의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 도구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데요. 악력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색깔별로 있는데 노란색이 제일 약한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저항이 조금 더 센 거고, 초록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있습니다. 검정색이 제일 강한 건데 제가 하기에도 조금 버거울 정도로 저항이 강한 거예요. 이것들은 치료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평가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으신지 테스트를 하는 도구로요. 그리고 그 다음 도구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치료실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반드시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크게 사용해서 잡는 거를 말하거든요. 이게 플라스틱 꽃갈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옮기고, 이것도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옮기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잡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짜잔, 콩주머니예요. 콩주머니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주머니를 잡아서 쥐고, 잡고 있는 것도 과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거를 놓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던지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바구니를 놓고 한 바구니를 이렇게 멀리 둔 상태에서 환자분께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뻗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멀리 둔다면 잡아서 던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동작 같은 경우에는요, 손이나 팔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신체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균형을 잡는 좋은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균형을 잡고 잘 앉아있지만 무언가 내가 멀리 있는 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했을 때는 뒤쪽에 있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균형을 굉장히 많이 잃거나 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범위를 늘려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무게중심을 더 크게 움직여야 하는 것들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멀리 두고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잘 이동해도 넘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네, 이거는 테라퍼티라고 써있기는 하는데 미국 건데 꼭 미국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색깔별로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점토 같은 색깔별로 있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저항의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네요. 역시나 노란색이 제일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연두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검정색, 이런 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립을 하는 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이렇게 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의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치료가 되겠죠. 뭐 이렇게 세모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막 만두 만들기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치료실에서는 퓨티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볼트와 너트, 나사 끼우기 장난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너트, 그리고 볼트, 맞죠? 이거랑 이거를 끼우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동작일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이게 콜디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협응 작용이 필요한 움직임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한 가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이거는 고정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구멍에 맞춰서 잘 넣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끝까지 넣는 연습을 또 하고 또 다 빼는 연습도 하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콜디네이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구슬꿰기 운동화 끈 같은 건데 이제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게 너무 작고 이게 이렇게 구멍에 잘 맞춰지게끔 넣어야 되고, 또 반대쪽에서 이거를 잡고 이렇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구슬을 다 이렇게 꿰는,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은 같은 동작들도 더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스펀지 보드 같은 건데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 이게 있습니다. 빨래 집게죠. 치료실에서 사용하는 더 큰 치료용 집게도 있긴 있습니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들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환자분께 이거를 집어서 꽂아달라고 합니다. 집어서 또 옆에다가 꽂고 여기 이렇게 쭉 꽂고 또 다시 빼고 이런 것들도 핀치라고 손끝과 손끝을 사용하는 이렇게 조금씩 동작들이 좀 작은 동작들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무로 된 막대기예요. 이거를 다 빼놓은 상태에서 이게 맞춰서 끼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고 각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거는 색깔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이제 빼서 섞어 놓은 다음에 색깔별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인지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랗고 얇은 것도 있고요. 좀 뭉툭하고 짧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잡기가 어렵다고 해요. 뭉툭하고 두껍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런 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치료실에서는 패그보드라고 한대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를 꼽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꽂을 수가 없대요. 약간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바닥에 놓고 하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꼽는 거예요. 약간의 저항이 있죠? 약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기 때문에 저항 없이 쉽게 넣었다 뺐다 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조금 더 작은 거. 이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근데 플라스틱으로 생긴 이제 구멍이고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작은 버전이죠. 그래서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잡아서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없네요. 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해야겠죠. 이것 또한 선생님들이 색깔을 맞춰서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색깔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잡는 그런 것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 치료실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건데 빈 이런 통에 저금통처럼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이 안에는 바둑돌을 넣어놨는데 저금통을 넣는 것처럼 바둑돌을 집어서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이제 치료실에서는 동전 모형이 있대요. 그거 잡아서 플라스틱 이제 저금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는 그런 연습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걸로 이거는 치료실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오코너라고 해가지고 평가 도구이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거 열면 엄청 작은 쇠가 있어요. 얇은 쇠를 3개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꽂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구멍에다 꽂고 또 3개 잡아서 또 한 구멍에다가 꽂고 하나씩 꽂는 것도 있고 3개씩 꽂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얇기 때문에 가볍고 잡기가 어렵죠. 미끄러지기가 쉽고 그래서 더 어려운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 운동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옷에서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떨어뜨린 거를 못 찾다가 나중에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 같은 거예요. 이것도 평가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알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면 이런 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운동화 끈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끈의 끝을 잡아가지고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쭉 했다가 또 반대로 또 넣어서 이렇게 끝까지 넣고 또 다 빼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도 섬세한 과제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끈 3개를 이용해가지고 머리 닦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는 연습,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고 섬세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회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거는 젓가락이죠. 젓가락이 이게 에디슨 젓가락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잡기 쉽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장기알 같은 거를 이렇게 짚는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고 또 이제 미끄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다가 종이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손의 동작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도구들
도구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치료실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손의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도구들을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구를 여러 가지 번갈아 하면서, 그리고 또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시간을 잰다든지 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면 확실히 손의 기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을 사용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내가 가능한 것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손의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제가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를 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살이 찐다고 하죠. 마라 행복, 마라 행복, 장어 행복, 장어 행복, 낙제 행복, 낙지 행복, 빵 행복, 빵 행복, 빵빵 행복, 빵빵 행복, 대구 행복, 대구 행복, 면 행복, 면 행복, 피자 행복, 피자 행복, 껍데기 행복, 껍데 행복, 타코 행복, 닭고 행복, 커리 행복, 커리 행복, 호빵 행복. 호빵 행복.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렇게 우리는 8kg 12kg가 쪄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접히는 배를 보세요. 심하다. 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 주시죠. 띠띠띠띠띠. 63.4. 자, 이제 호구를 다 착용을 한 모습인데요. 이 작은 체중계 위에 올라가 주시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삐삐삐. 69.4? 동영상을 안 눌렀다. 응? 뭐라고? 본 연습에 들어가기 전 검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체조와 기본 동작들로 몸을 풀어줍니다. 특히 지금처럼 손목과 발목 위주로 풀어주어야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손목 발목을 잘 유연하게 쓸 수 있겠죠? 있겠죠? 네. 몸을 맞아요. 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풀고 있는데 쳐다봅니다. 지금처럼 특히 추운 겨울엔 바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저렇게 충분히 웜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체조와 기본 동작으로 몸이 다 풀렸다면 본격적으로 호구를 입습니다. 네, 6kg에 임박하는 호구인데요. 호구를 입고 이제 기본 동작 이후에 빠른 동작을 해볼 겁니다. 빠른 동작을 해볼 겁니다. 빠른 머리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A few moments later. 빠른 동작은 평소에 100개에서 200개 사이로 훈련을 하는데요. 오늘 여무구가 특별히 500개에 도전해보겠다고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One eternity later. 머리! (500개를)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시죠? 괜찮으신가요? 이거 내가 왜 하겠다 그랬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교대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아직 호구를 쓰지도 않았는데 오, 이 땀이. 참고로 지금은 11월이고요. 겨울 날씨고 롱패딩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른 머리 500개로 이렇게 땀이 나고 있네요. 칼로리가 타는 것 같은가요? 네.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날씬해지고 싶나요? 네. 와. 와! 그리고 전 평소처럼 100개만 했습니다. 빠른 머리.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100개. 아니야, 머리로만 해. 머리 빠른 머리 10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머리. 와, 머리. 이거 500개 어떻게 했어? 오. 어떠십니까? 힘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일단 남자친구가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뭐,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땀 나? 땀 안 나. 땀이 하나도 안 나고 있습니다. 사기꾼 아니야 이거? 땀을 흘리지 않은 사기꾼은 결국 공간치기까지 하게 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수련의 시작이다. 장장 1시간에 걸친 기술 연습은 연격, 큰 머리, 큰 손목, 큰 허리, 작은 손목, 큰 머리, 작은 머리, 아래 흘러 머리, 내렸다가 머리, 안으로 넣어서 머리, 안제쳐 머리, 바깥 눌러 머리, 작은 손목, 안제쳐 손목, 바깥 눌러 손목, 작은 허리, 안제쳐 허리, 바깥 눌러 허리, 손목 머리, 바깥 치고 머리, 머리 태격 머리 머리, 머리 태격 손목 머리, 머리 태격 허리 머리, 손목 머리 태격 머리 손목 머리, 손목 머리 태격 손목 손목 머리, 손목 머리 태격 허리 손목 머리를 각각 15번씩 쳐야만 끝이 난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개수는 점점 늘어난다. 우리는 저녁으로 먹은 떡볶이를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채로 지옥을 맛보아야만 했다. 기술 연습이 끝나면 숨 고르기 후 자유 연습이 바로 이뤄진다. 한 판당 보통 10분에서 1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2명이면 30분, 3명이면 45분, 4명이면 60분이 된다. 엄청 길어지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포의 자유 연습. 살이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다. 너 잘한다.